그녀는 마치 오래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처럼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 빛은 너무나 최면적이어서 당신은 그 너머를 보지 못한 채 그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녀의 미소는 당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게 만듭니다. 그녀가 주는 관심은 마치 우주가 드디어 당신을 선택했다는 거짓된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빛나는 것이 모두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은 붕괴 직전에 놓인 당신을 마취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눈부신 겉모습 뒤에는 영안실의 대리석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죽이지 않고 당신을 조각조각 해체시키는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육체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명료함을 파괴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때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속삭입니다. 독이 든 부드러운 다정함 속에서 당신의 이성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고, 진정한 사랑에는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타이릅니다. 그렇게 당신은 위험 신호들을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성이 닿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밤에 눈을 감을 때면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그곳 말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가장한 조종이라고 외치는 직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환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을 비난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하고 지적이며 인내심 많은 남성들의 삶을 망치는 조용한 패턴에 대해 경고하러 왔습니다. 본성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치유되지 않은 여성들, 상처 주지 않고는 사랑할 줄 모르는 여성들, 파괴적인 패턴을 마치 애무처럼 반복하는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들을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수년의 감정적 수명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녀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해한 여성은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 외에는 아무도 주지 못했던 연결감을 주는 안식처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녀는 증오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함으로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다가도 내일은 당신이 존재하는지조차 잊은 듯 행동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는 대신 더 집착하게 됩니다. 마치 이번에는 엄마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아이처럼, 충분히 참으면 그녀가 변할 것이라 믿는 남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오직 소모와 의심, 그리고 당신 목소리에 서서히 사라짐만이 찾아올 뿐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그녀는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상사나 친구, 길거리의 낯선 사람에게는 하지 않을 말투로 오직 당신에게만 쏟아냅니다. 당신은 그녀의 안전한 표적, 감정 쓰레기통, 해결되지 않은 좌절을 투사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전 연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과거의 남자들을 묘사할 때 뿜어내는 그 도끼를 듣고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미래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에게 쓸모가 없어질 때, 당신의 존재가 그녀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할 때 당신에게 닥칠 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끝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그녀가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녀의 모든 말은 시험입니다. 그녀의 모든 제스처는 당신이 떠나지 않는 선에서 어디까지 당신의 한계를 밀어붙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겁주기 위해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깎아내립니다. 그녀는 우연처럼 보이는 외과적 정교함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빈정거림을 바늘처럼, 무관심을 칼날처럼 사용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를 메스처럼 휘둘러 가장 아픈 곳을 도려냅니다. 그리고 인내하도록 교육받은 많은 남자들처럼 당신은 참아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당신은 가르치게 됩니다. 존중은 필수 조건이 아니며 다정함은 필요 없고 당신의 존엄성은 유연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아름답다면 당신이 그녀의 무례함을 참을 때마다 그녀는 당신이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굳힙니다. 요구하지 않는 존중은 거부당하고 용인된 존중은 묻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참는다고 해서 존경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굴욕의 새로운 형태를 얻을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이해심을 미덕이 아니라 약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세상에서 약점은 보살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착취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랑이 자신을 잇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믿는 순간 온전했던 남자는 그림자로 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당신이 지워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영원한 피해자입니다. 그녀에게 맞서는 모든 사람은 불공평한 사람이고 그녀에게 반박하는 모든 사람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가 그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새로운 가장 좋아하는 죄인이 됩니다. 피해자 역할은 그녀가 성장할 필요를 없애주고 자신의 모든 감정적 쓰레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합니다. 상사에 대한 불평, 친구들의 배신, 가족에 대한 실망. 하지만 점차 당신은 그녀의 폭풍의 중심이 됩니다. 그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에는 당신의 이름표가 붙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감정의 폐허 속을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는 시한폭탄이 되고 침묵은 배신이 되며 어떤 주도적인 행동은 그녀의 공간에 대한 침범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편집하고 잘라내고 녹여 없애며 그녀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사라집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오직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지만 알게 됩니다.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고 오직 무엇이 그녀를 화나게 하는지만 알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쓰지도 않은 각본의 심리적 인질이 되어 매일 마치 당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연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공간을 되찾으려 할 때, 고통을 표현하려 할 때, 그녀는 판을 뒤집습니다. 이제 차갑고 무심하며 이기적인 사람은 당신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 탓으로 돌리고 자신이 부정한 것을 당신 탓으로 비난하며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칼로 후비듯 당신의 감정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잔인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의 인생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녀가 돌아보고 감사해 주길 바라며 무너져가는 폐허를 맨손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공허함은 감사할 줄 모르고 오직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헌신이 안정으로 가는 길이라 믿었다면 그녀와 함께하는 헌신은 고통의 대기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헌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 그녀에게 요구하는 것들, 즉 책임감, 투명성, 절대적인 통제권의 포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도 완전히 함께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녀는 약속에 부스러기만 던져주고 당신에게는 성대한 충성을 요구합니다. 한 발은 당신에게 다가오면서 다른 한 발은 언제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망칠 준비를 하고 밖에 둡니다. 당신은 마치 영원한 오디션을 보는 배우처럼 더 키 크고 더 강하고 더 유용한 누군가에게 대체될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유형의 여성은 관계를 간헐적 강화 실험으로 만듭니다. 어느 날 당신은 그녀 인생의 남자가 되었다가 다음 날 투명 인간이 됩니다. 사랑의 제스처로 상을 주다가 계산된 잔인함으로 그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당신은 그 주기에 중독되어 머무릅니다. 좋은 순간들이 너무나 강렬해서 나쁜 순간들을 견딜만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녀가 그 복용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애정을 줄지,
언제 멀어질지, 언제 당신을 파괴하고 언제 치유하는 척할지 결정하는 것은 그녀입니다. 희망에 얽매인 당신은 치유와 독이 같은 병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그녀는 당신에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관리하고, 투여하고, 시험하고,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을 가능성의 유령들과 경쟁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공간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녀는 당신을 밀어냈다가 다시 부르고, 무시했다가 다시 원합니다. 당신은 마치 기적이라도 일어난 듯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불확실성은 마약이 되고, 혼돈은 일상이 되며, 사랑은 정서적 의존이 됩니다.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연기를 껴안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당신은 질식할 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의사소통 조작의 대가입니다. 결코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알아맞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침묵과 비아냥, 혼란으로 벌을 줍니다. 언어를 다리가 아닌 함정으로 사용합니다. 수수께끼처럼 말하고 모순되며 왜곡합니다. 당신이 명확함을 요구하면 당신을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논리로 말하면 그녀는 눈물로 답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면 그녀는 비꼬아댑니다. 당신이 해결책을 제안하면 그녀는 문제를 바꿉니다. 그녀는 이해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길 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항상 지는 더러운 게임입니다. 끊임없는 왜곡 속에서 당신은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미성숙하고, 자신이 과민하며, 자신이 사랑할 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생각은 가시처럼 당신의 마음에 박혀 새로운 진실이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검열하고, 스스로 벌주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고, 하지 않아도 될 설명을 하고, 그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논리를 희생합니다. 말하는 법, 생각하는 법, 사는 법을 바꿉니다. 더 이상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녀가 용인할 수 있는 버전, 순종적인 그림자, 길들여진 반사, 사랑이 지속되려면 아파야 한다고 배운 남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여성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진 거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만 비추고 당신의 이미지를 왜곡하며 당신의 미덕을 위협으로 당신의 제스처를 무기로 바꾸는 거울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누구인지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지 봅니다. 당신의 인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유용성을 봅니다. 당신은 감정적 도구이자 관심의 원천이며 그녀 내면의 폭풍을 잠재울 평화의 공급자일 뿐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면 빈잔을 바닥에 던지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차없이 버려질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본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당신에게서 존경하는 점이나 당신이 제공해 주길 바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나 당신의 지불 능력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당신의 영혼을 원하거나 당신의 지위를 원합니다. 남자를 존재가 아닌 소유물로 평가하는 여성은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닌 프로젝트에 침묵하는 동업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삶을 함께 짓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이 나타날 때까지 당신을 잠시 임대할 뿐이며 최악의 경우 웃으면서 그 짓을 할 것입니다. 그녀를 단지 시간이 필요한 까다로운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장 치명적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녀는 어려운 여자가 아니라 위험한 여자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진짜지만 그녀의 의도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감수성은 매력적이지만 그녀의 성격은 탐욕스럽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당신을 고양시키지만 그녀의 부재는 당신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굶주림입니다. 그녀의 동반은 안식처가 아니라 연극이며 그녀의 다정함은 사냥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자신을 발견했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약한 것도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 당신도 연결과 다정함, 안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다리가 아니라 함정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나누려 하지 않고 삼키려 합니다. 당신은 머물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독성을 인지하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철함입니다. 세상에 나는 더 이상 내 평화를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엄성은 떨이 상품이 아니며 당신의 영혼은 아직 자신의 영혼조차 정복하지 못한 자가 정복할 땅이 아니라고 침묵 속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경멸과 유혹, 통제와 연약함, 무관심과 애무를 섞는 여성은 혼란의 연금술사이자 타인의 감정적 붕괴를 설계하는 건축가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견딜 의무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충성심의 증거로 당신의 파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이 가진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장식된 감옥입니다. 문제가 감정적인 것뿐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조용한 통제로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녀는 아무것도 금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가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문을 닫게 만들 것입니다. 친구들과 나가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행 이야기를 꺼내면 슬픈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당신의 취미에 대해 수동적 공격성이 담긴 말을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강요가 아니라 사랑처럼 보이는 미묘한 조종으로 당신의 세상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누구와도, 심지어 당신의 삶과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신호가 아니라 불안의 신호입니다. 문제는 질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학대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질문처럼 시작된 것이 매일의 신문이 됩니다. 걱정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감시입니다. 당신의 독립을 감시하는 여성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인정하지 않고 당신에게 투사됩니다. 그녀는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당신이 양보한다면 결코 만족을 모르는 괴물에게 먹이를 주는 꼴이 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양보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당신의 사회생활은 죽습니다. 친구들은 위협이 되고 어머니는 침입자가 되며 혼자만의 시간은 반역 행위가 됩니다. 당신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엄마의 감시를 받는 아이처럼 허락을 구하고 정당화하고 보고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녀가 다정함으로 포장하고 사랑의 언어로 통제 행위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애무와 처벌을 섞어 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당신은 양보하는 것이 배려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보는 당신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남자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 환경에서 당신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게 되고 당신의 고통은 부차적인 것이 되며 당신의 필요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항상 당신보다 더 시급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슬픔은 더 크고 불안은 더 현실적이며 분노는 더 타당합니다. 당신이 울면 그녀는 하품을 하고 당신이 애원하면 그녀는 짜증을 냅니다. 그 감정의 무대에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녀 자아의 드라마 속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듣고, 인정하고, 지지하기 위해 존재할 뿐, 경청되거나, 지지받거나, 치유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것이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믿으며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노예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직 가장 위험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관심을 마치 산소처럼 섭취합니다. 그들은 친밀함 속에 살지 않고 진열장 속에 삽니다. 유대감을 쌓지 않고 관객을 모읍니다. 당신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라인 서사를 꾸미기 위한 감정적 장신구로 당신을 이용합니다. 당신이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반려자를 찾는 동안 그녀는 팔로워를 찾습니다. 그 불균형 속에서 당신은 타인의 소비를 위해 세심하게 기획된 퍼포먼스의 졸개가 됩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모든 셀카는 전략이고 모든 게시물은 캠페인이며 모든 스토리는 그녀의 디지털 드라마 속 한 장면입니다. 당신은 그저 조연일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아니라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수천 명에게 보여지고 욕망의 대상이 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녀의 자존감은 내면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숫자로 계산되고 댓글로 측정되며 반응으로 집계됩니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수록 그녀는 더 공허함을 느낍니다. 무엇도 그 심연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사랑도, 당신의 존재도 말입니다. 당신은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녀의 휴대폰과 그녀의 팔로워들과 절대 보여주지 않는 메시지들과 아침 식사 때는 절대 보여주지 않으면서 인스타 스토리에는 뿌려대는 미소들과 경쟁합니다. 배신당하는 기분이 들지만 구체적인 배신은 없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지만 그녀는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관심에 굶주린 뱀파이어의 잔인함입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을 비워버립니다. 더 빨아먹기 위해 곁에 머뭅니다. 그리고 최악은 문제가 당신에게 있다고, 당신이 과민 반응하고 불안해한다고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여자가 위험한 이유는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보이지 않고 노력은 가치 없으며 존재는 이용될 뿐 결코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녀는 우주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주위를 도는 궤도일 뿐입니다. 숭배받고 싶은 굶주림이 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욕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박수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그녀를 받들어 모시지 않으면 그녀는 침묵과 경멸, 비교로 복수합니다. 평화에 굶주린 당신은 양보합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까지 양보합니다. 이런 여성들의 가장 위험한 점은 숫자가 아니라 위장술입니다. 위협으로 나타나지 않고 대답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정서적 휴식처처럼 몇 년간 느끼지 못했던 영혼의 어루만짐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먼저 어루만진 뒤에 찢어놓습니다. 달콤한 말로 쌓아 올린 것을 혼란스러운 행동으로 폭파시킵니다. 칼을 들고 오지 않고 미소를 머금고 옵니다. 바로 거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이 긴장을 풀고 무장 해제하고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랑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은 결코 명백하지 않습니다. 폭발도, 고함도 없습니다. 정서적 방치, 점진적인 무효화, 사랑으로 가장한 왜곡이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혼돈으로 당신을 침수시키고 다정함을 시험과 혼동하게 하며 사랑을 조종과 욕망을 권력과 혼동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문제가 자신이 아닌지, 너무 많이 바라는 건 아닌지, 이기적인 건 아닌지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고통이 무의미하다고 이미 결정해버린 사람을 위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혼합체입니다. 약간의 피해자 코스프레, 약간의 차가움, 약간의 애무, 약간의 처벌, 하루는 당신을 치켜 세우고 다음 날은 나락으로 밉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사랑받고 있는지, 그저 이용당하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거기서 붕괴가 시작됩니다. 영혼은 불확실성 속에서 오래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꺼져가고 회색빛이 되며 기쁨을 잃고 잠을 잃고 열정을 잃습니다.
그녀는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당신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웃음을 잃고, 친구를 찾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그만둡니다. 오직 그녀의 짜증을 피하기 위해, 오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짓입니다. 강요된 침묵, 연극적인 행위, 당신이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을 때만 존재하는 고요함입니다. 가장 슬픈 것은 당신 스스로 그 고요함을 정당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일부라고, 관계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길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화는 온전한 남자를 그림자로 만듭니다. 자기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희망이 과해서입니다. 충분히 참으면 그녀가 변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문제를 느끼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당신은 그녀 자아의 확장물일 뿐 그 이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 당신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서적 기억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잊으려 했던 것을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애원하는 당신의 직관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머물렀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사랑했다고 해서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반복합니다. 프로이트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번에는 버림받음이 수용으로 끝나기를, 굴욕이 사랑으로 끝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결말이 쓰여 있고 각본을 반복할 때마다 결말은 같습니다. 정서적 파괴입니다. 강렬한 연결로 시작된 것은 침묵의 마모로 끝납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그 모든 와중에도 당신은 계속 기다리고 믿고 당신과 무언가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내면 드라마를 위한 무대로 당신을 이용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당신은 다 큰 성인 여성의 치료사가 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치유를 거부하는 사람의 눈물바지가 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트라우마를 마치 당신 것인 양 짊어지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의존만 있는 곳에서 사랑을 구걸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은 혼돈에 적응하는 것을 성숙함이라고 여기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머물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파괴를 견딜 수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소멸되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학대 앞에서 침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미성숙함 앞에서 무한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짓고, 높이고, 지탱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고, 트라우마이고, 반복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의무는 그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내 평화는 팔지 않는다. 내 존엄성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내 영혼은 누구의 감옥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첫 번째 행위는 이것입니다. 당신을 부수고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것. 증오 없이, 복수 없이, 설명할 필요 없이, 오직 당신이 더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확신과 생존을 멈추고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녀가 이해해 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변하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과하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을 위해 기다리십시오. 그녀를 만나기 전에 당신, 다시 되어야 마땅한 그 남자를 위해서 말입니다. 떠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명확함입니다. 가장 날카로운 형태의 자기 사랑입니다. 타인을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 자신이 부서지는 곳에 머무는 것은 가장 느린 형태의 정서적 자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도 자신의 빛을 보지도 못하는 여자의 이름으로 꺼져가기 위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혼돈 앞에서 무한한 이해를 베풀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도 와서 짓밟지 못하고 오직 더하기만 할 수 있는 내면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더 사랑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언젠가 그녀가 변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잃은 고통이 당신을 통제하는 즐거움보다 더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의무가 아닙니다. 당신의 의무는 당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정서적 광기에 대해 갖는 인내심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가면 쓴 쳐버린 것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긋는 경계선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침묵 속에 떠나는 것입니다. 드라마 없이, 고함 없이, 설명 없이 당신이 울고 있을 때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은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의 말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문을 열어두십시오.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건화되기 전에 당신, 전쟁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기 전에 평화를 가졌던 당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미워해서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미워해서 파괴한 것입니다. 침범하지 않고는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돌봄과 통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짓는 법이 아니라 지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도, 인내로도, 믿음으로도 안 됩니다. 타인의 트라우마는 당신의 희생으로 속죄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영혼은 당신의 포기로 구원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머물러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녀의 파멸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떠나십시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아이와 당신의 미래, 당신의 영혼에 대한 연민으로 떠나십시오. 자신을 존중하는 남자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떠나며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픈 것이 모두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듯 의지를 본 남자는 더 이상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짓 없는 불꽃을 찾을 뿐입니다.